네,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코인의 달인입니다. 현재 시각 오후 3시 43분, 4월 7일 목요일입니다. 네, 비트가 떨어졌죠. 42.7K까지 딱 떨어져 주고 지금은 회복 중인데 이 42K까지는 열어두면서 투자를 해야겠죠? 이게 주봉상으로 밑꼬리를 전주처럼 남겨줄지 아니면은 이 45.5K 밑으로 마감을 해줄지가 관건인데, 만약에 이 45.5K 밑으로 주봉이 마감이 된다면 다시 한번 이 어센딩 패턴 안에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질 끌고 가면서 상승을 해줄 확률이 크기 때문이죠. 어찌되었든 이 어센딩 패턴이 끝나지 않은 이상은 상승한다는 관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상승하냐의 차이일 뿐이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45.5K 위로 야금야금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한번 푹 빠지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 상승한다는 거는 이 패턴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트 형님이 내려주면서 알트들도 대부분 내려주었는데 역시나 비중을 두면서 매매를 해야 되겠죠. 이것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의 장에서 비트에 비중을 두면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투자 심리를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이 비트가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항상 대비를 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건데, 이 투심이 흔들리게 되면은 손절만 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두면서 분할을 하시는 편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장을 보면 뭐 거의 세일장이죠. 여태까지 올려주었던 거를 거의 다시 회복을 해주는 이 리퍼리움이나 엔진코인 같이 회복을 해주는 장인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올려주었던 알트들을 한번 쏘기 위해서 내려주는 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연준의 매파적인 움직임으로 인해서 투자를 주의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대응, 투심 잃지를 않길 바랍니다. 연준의 3월 회의에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침공에 관련된 어떤 커다란 단기적인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25bp, 즉 0.25% 인상이 적절하다 판단을 했는데, 지금은 또 다르죠. 이렇게 50bp를 올린다고 말하고 나서 이 10년 만기 미국 국채가 하방 채널을 벗어나면서 상방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목표 금리가 50bp인 거죠. 0.5%. 여기 4월 5일 회의의 목표 금리 확률을 보여주는 건데, 거의 78.8%가 50bp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 상태이며 5월의 금리 인상은 바로 50bp, 0.5% 상승을 하는 빅스텝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이 정책금리 인상은 예상에 부합하였으며 점도표상 2022년 중 7회의 금리 인상, 그리고 최종 금리의 장기 균형금리 상회 전망 등이 하퀴시하게 인지하게 되는 가운데, 금리 및 주가는 상승을 하고 미 달러화는 약세, 이게 매파적으로 발언을 하는 건데, 연준에서는 높은 에너지 가격 및 물가 상승 등을 이야기하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인플레이션을 2%를 목표로 안정시키려고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말하는 거죠. 이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말하는 이유로는 고용시장이 과열돼 있으며, 고용시장이 과열되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의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연준이 사들였던 채권을 이 연준에서 다시 시장에 이렇게 되팔아서 이 돈을 흡수하는 그런 과정인 양적 긴축 같은 경우에도 다음 회의, 즉 5월달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이전보다는 더 빠르게 축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3주 후에 의사록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고용 수준은 대부분 업종에서 취업자가 늘고, 그리고 실업률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근접하는 등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소비자 가계 구매력 위축 등으로 감소한 반면에 생산량은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 물가가 광범위한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유가 등 급등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의 기대 심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결국 이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을 주의해야 되면서 비중을 두고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또 알트를 보면은 어제 내려준 만큼 업비트에 대해서는 대부분 빨간불이 들어와 있죠. 물론 물려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또 오늘의 흐름을 잘 잡으신 분들 있으시겠지만은 오늘의 흐름을 잘 잡으신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퍼리움도 보면은 0.618 구간,
거의 14.8원대에서 상승을 하고 있죠. 결국 이런 피보나치 되돌림을 잘 보시면은 아직 6189, 0.618 구간까지 덜 떨어졌지만 이 부근에서 멈추어 있는 코인들도 많습니다. 되돌림은 결국 회복하려는 성향이 강해서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비중을 나눠가는 투자를 하는 게 좋겠죠. 그것도 아니라면은 이 디센트럴랜드, 지금 이 디센트럴랜드도 2,740원, 2,740원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지금 매우 싼 값으로 봅니다. 거의 저점까지 되돌려줬죠. 근데 2,740원이 깨지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여기 저점인 2,170원 이 부분까지 떨어지거나 더 빠질 확률이 큽니다. 지금은 241선, 이 보라색 241선을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상태이지만 이 241선이 내려가게 되면은 더 내려갈 이평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빠질 확률이 크다는 거죠. 물론 지금 상태에서는 241선 지지를 받아주고 있을 때, 그리고 이 저점일 때, 여기 저점일 때 매수를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어제 훅 빠질 때, 비트가 훅 빠질 때 진리카는 잘 버텨줬습니다. 오늘은 비록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 진리카도 145원대까지 바라보면서 매수를 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 구간이 0.618 구간인데 이 스토캐스틱도 다시 정방향을 바라보기 전이죠. 그리고 RSI도 이미 과매도 구간은 지났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것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아직까지는 메타버스나 NFT 관련된 코인들은 충분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나쁘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눌릴 때 사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지만 언제까지 눌리느냐가 관건이죠.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 되돌림을 참고하시면서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향성을 나타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의 영상을 정리하자면은 연준의 매파적인 움직임이 강해졌다. 이 0.25%까지 올리는 거를 0.5%까지 올리는 게, 즉 0.5%까지 올릴 확률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주의를 하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 부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의 달인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코인의 달인입니다. 현재 시각 오후 4시 42분 4월 7일 목요일입니다. 근데 비트가 떨어졌죠. 이 42.7K까지 딱 떨어지고 지금은 회복 중인데 이 단기적으로 42K까지 바라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이게 주봉상으로 네, 이게 주봉상으로 저번 주처럼 밑꼬리를 남겨주면서 다시 회복을 해줄지 아니면은 이 45.5K 밑으로 다시 내려와 줄지가 관건인데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45.5K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다시 이 어센딩 패턴 안에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든 이 패턴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상승한다는 흐름은 변함이 없으며 어찌되었든 이 패턴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상승한다는 관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어떻게 흘러가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45.5K 위에서 야금야금 올라가 주느냐 아니면 한번 팍 찍고 올라가 주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이 비트 형님이 그리고 또 내려주면서 알트들도 대부분 내려주었는데 역시나 이런 상태를 보면 비중을 두면서 매매를 하는 게 맞겠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의 장에서는 비중을 두면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이 투자 심리를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이 비트가 형식적으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항상 대비를 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 투심이 흔들리게 되면 손절만 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두거나 분할 매수를 하시는 편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장을 보면 거의 세일장이었던 거죠. 거의 어제 나왔던 하락분을 대부분 다 상승시켜주는 리퍼리움이나 엔진코인 같이 그리고 IOST도 복원을 해주고 있죠. 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준의 매파적인 움직임으로 인해서 투자에 주의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대응 그리고 투심을 잃지를 않길 바랍니다. 또 연준이 3월달 회의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된 커다란 단기적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25bp 즉 0.25% 인상이 적절하다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은 또 다르죠. 네, 그리고 이렇게 4월 5일 회의에서 목표 금리 확률을 보여주는데 목표 금리가 50bp인 거죠. 0.25, 0.5%, 0.5%. 그중 78.8%가 50bp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 상태이며 5월의 금리 인상이 바로 50bp 상승을 하는 그런 빅스텝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이 정책 금리 25bp 인상은 예상에 부합하였으며 점도표상 22년 중 7회 금리 인상, 최종 금리의 장기 균형 금리 상회 최종 금리의 장기 균형 금리 상회 전망 등이 매파적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금리 및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고 미국 달러는 약세. 이 내용이 연준에서 높은 에너지 가격 그리고 물가 상승 등을 이야기하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연준의 목표 센트인 2%, 그 목표를 하면서 안정시키려는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말해주는 거죠. 이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말하는 이유로는 이 고용시장이 지금 과열되어 있고 고용시장이 과열되어 있는 만큼 이 경기 침체는 일어나지 않다. 이 경기 침체의 리스크가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연준이 사들인 채권 이렇게 연준이 사들였던 채권을